올해 수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조용한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수능 표정 살펴봤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은 수능 직후 조기 귀가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캠페인도 기획했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통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거창 국제연극제를 놓고 거창군과 민간 집행위 사이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상표권 가격을 두고 또다시 대립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준비만 해도 힘든 시간인데 코로나19로 감염 우려에 개학 연기, 또 온라인 수업의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경험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었는데요. 결과를 떠나 그동안 묵묵히 참고 이겨내온 여러분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 수능 표정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딩에 목도리,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발열까지 확인한 뒤 칸막이가 놓인 시험실로 들어가는 수험생들. 가뜩이나 낯선 시험 환경에 수능 한파까지 겹치자 긴장은 배가 됩니다. 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 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치려고 합니다. 1교시 치고 너무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멘탈 잡자. 코로나19는 이처럼 수능 안팎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확산 우려에 격려 응원은 금지됐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에서 하는 배웅이 늘면서 시험장은 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용해서 더욱 비장함이 더해지자 부모들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힘들었을 마음을 알기에 딸의 가방을 대신 메어주며 응원을 전하는 것으로 혹여 부담될까 멀리서 한참을 지켜보는 것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시험을 칠 텐데 갑갑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좀 잘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걱정이 좀 많은 시간이네요. 다른 해보다. 마음 차분하게 평소 실력으로 시험 잘 치고 이 코로나 잘 이겨냈다고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일명 코로나 수능. 경남 지역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에서 4명의 자가격리 수험생은 2곳의 특별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수능 성적표는 오는 23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수능 때는 항상 미리 준비하지만 그래도 지각하거나 길이 막히기도 하죠. 코로나19 확산세에 이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는데 수험생들의 긴급 수송 요청은 여전했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 날 벌어진 일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도 차량 정체로 지각 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의 다급한 신고가 잇따르는 등 수험생 긴급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산경찰은 이날 수송 요청 40건, 교통불편 17건, 시험장 착오 1건, 기타 상담 6건 등 수능 관련 112 신고가 6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개 고사장 주변 240곳에 모두 1000여 명을 배치해 수험생들의 안전한 입시를 도왔는데 길을 잘못 찾아 지각 위기에 처한 손녀의 입시를 도와달라는 조부모의 요청부터 예상치 못한 차량 정체에 당황한 수험생을 교대역에서 동구 시험장까지 20분 만에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수험생은 학산 여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지각 우려에 급히 시험장을 바꿔 동여고에서 수능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교 내 집단 감염 확산세에 자가격리 중이던 수험생들의 수송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부산 지역은 수험생 확진자 2명과 자가격리자 48명이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은 2개교, 22개 교실이 운영됐는데 한 교실당 감독관 4명씩 88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부산의료원에 마련된 병원 시험장에는 교사 2명과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감독관 4명씩 2개실에 8명 배치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각하거나 수험장 착오로 인한 수속 요청 7건, 수험표 관련 2건, 기타 22건 등 30여 건의 112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수능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고사장마다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에선 수능 직후 조기 귀가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알리는 캠페인도 기획됐습니다. 관련 내용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전역에서 이번 수학능력시험 직후 합동 캠페인을 기획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3차 대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확진자가 9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매일 20명 이상 이렇게 두 자릿수로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 시점이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위기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수능 직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번화가를 중심으로 또 많이 또 밀집되고 이러면은 네. 굉장히 확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민간이 함께 민간 합동 캠페인을 전개를 한 거고요. 수험생들도 지금 향후에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대입 전형 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수험생들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부산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시민들께 혹시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방역에 조금이라도 이제 허점이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봉쇄하고 오늘 합동 캠페인도 이런 선제적인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 12월 1일부로 시행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4일까지 엄격하게 시행될 예정이고요. 네. 내일 또 0시를 기해서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식당 카페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 조치와 수능 직후의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펼칠 겁니다. 우리 시가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전 인력을 동원해서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입니다. 이런 동참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연말 모임이나 이제 가족 친지 모임들이 많이 생길 건데 잠시만 좀 멈춰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불필요한 외출도 좀 자제하시고 생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동참만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웃들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이 돼서 끝까지 코로나 봉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과 카페에 내렸던 영업 제한 조치를 50제곱미터 이하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5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50제곱미터 이하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 실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점검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을 확인했다며 영업 제한 조치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종교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30년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가 지난 2015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거창군은 이 같은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구지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구 기자, 얼마 전 재판부가 상표권 감정평가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법원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법원은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 3,558만 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집행위의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지난해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네,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30년 역사를 가진 연극제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보상한 평가로 알려졌는데요. 이 금액은 법원이 당초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 조정 금액 14억 8,473만 원보다 2억 5,085만 원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또 화해 권고 결정 금액 11억 261만 원과 비교해도 36.4%가 늘어난 6억 3,297만 원을 거창군이 추가로 보상하게 됐습니다. 네, 애초 이 소송 자체가 거창군과 집행위가 각각 내놓은 감정가 차이가 너무 커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부터 파행을 겪던 연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상표권 이전 협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거창군과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상표권 감정가가 군과 군의회가 예상한 보상가보다 높게 나오면서 합의는 발목이 잡혔습니다. 거창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는 11억 261만 원이고 집행위 측 전문가 감정가는 26억 3,705만 원으로 나와 두 감정가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던 겁니다. 네, 거창군 입장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일단 재판부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거창군과 집행위 간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토대로 서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 거창군도 결국 항소심 카드를 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1심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군의회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창군 의회도 재판부가 내놓은 높은 감정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합의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도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야 할 것인가, 또 반대로 거창군이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으로서는 행정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 축제를 두고 액수를 논하는 게 사실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지역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군민들은 집행위의 기여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돈을 받아내겠다는 분쟁까지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창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상표권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30년 역사가 집행위의 노력만이 아닌 거창의 모든 역량이 집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연극제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상표권 소유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피로감이 높을 텐데요. 거창국제연극제의 의미와 명성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지인 B씨가 여성 2명을 준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10월 부산 서면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잠자리를 가졌고 해당 여성들은 강압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